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8시 방송 이제 시작하는데요. 8시 방송 주제는 입이 잘 안 벌려요. 턱이 아파요. 혹시 턱관절 이상인지 아니면 턱관절 디스크가 있는 것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그리고 치과안의 구강학 안면외과 박관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구강학 안면외과의 박관수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 나오면서 저를 어떻게 소개시켜 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복잡한 소개는 필요 없고 제가 치과 의사이고 그 안에서 구강학 안면외과라는 과목을 전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구강학 안면외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구강은 입이라는 걸 아시고 악은 뭐지? 그러면 턱입니다. 안면은 얼굴이죠. 그래서 턱을 많이 진료하는 과목이다. 외과는 뭔지 아시죠? 수술하는 과잖아요. 수술을 많이 하는 과다. 그럼 오늘 얘기를 턱관절을 할 건데 턱관절 수술 많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메리카노님께서 상계백병원 어머니가 진료 다니시는 곳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40부터님, 크리스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교수님 강의 한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우리 환자분들이 치과를 많이 찾아오시죠. 치과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충치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죠. 충치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잇몸이 좋지 않아서 오시고, 그리고 매복치라고 해서 사랑니가 묻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니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오시기도 하고, 이가 고르지 않아서 잘 이가 맞지 않을 때, 이가 똑바르지 않아서 삐뚤어져 있을 때, 그걸 부정교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부정교합의 치료 상담을 위해서 오시고, 치아나 턱이나 얼굴을 다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릴 내용인 뭔가 턱이 아프고 안 좋아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아픈 분들 중엔 또 그냥 아프기만 한 게 아니고 입이 잘 안 벌어지는, 턱이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반대로 입이 벌어졌는데 잘 안 다물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제가 구강학 안면외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턱이랑 얼굴이 삐뚤어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걸 물어보러 오시는 그런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입에 뭐가 생겨서 혹이 생겼다, 뭐가 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과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 때문에 오시게 되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그래서 턱이 좋지 않고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자, 턱이 아프고 안 좋다, 입이 안 벌어진다. 대부분 뭘까요? 대부분보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턱관절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측두하악관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길게 써 있죠. 템포로맨디블라 조인트 디스오더. 간단하게 줄이면 TMD라고 많이 부르는데, 턱관절은 저희가 턱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턱관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해부학적 용어로는 측두하악관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측두하악관절이라는 건, 측두라는 건 뭐냐면 옆머리를 말해요. 옆머리. 머리뼈, 하악은 아래턱. 그래서 아래턱이 움직이면서 머리뼈랑 연결되어서 서로 관절을 이루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측두하악관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편안하게 저희들이 편안한 말로 턱관절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는 의료진들도 다 턱관절이란 말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턱관절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턱관절 장애. 턱관절 장애라는 말은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장애라는 말을 쓰면은 장애가 우리가 생겼다고 그러면 다소 영구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구적이다, 턱관절이 그런 선입관을 주게 만들기가 쉬워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의학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턱관절 장애라는 말보다는 턱관절 질환, 이상 이런 정도의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턱이 아프신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지금 그쵸? 댓글에서도 아메리카노님께서 오징어 딱딱한 마른한 주 먹을 때도 턱이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메리골드님께서도 며칠 전부터 입 벌릴 때마다 아파서 턱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게 그럼 턱 질환? 턱 질환의 일종이죠. 딱딱한 걸 먹고 이제 안주를 드신다고 그랬는데,
오징어 질기잖아요. 딱딱하고 맞아요. 질긴 것 또는 어떤 다른 음식들도 요즘에 견과류 건강이 좋아서 많이 드시는데 그런 걸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턱이 아파가지고 네.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턱관절 질환의 그 어떤 소인이라고 해서 생기기 쉬운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많아서 그런 것이 있는 분이 갑자기 단단한 것 같은 거를 많이 먹거나 그런 많이 먹던 것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증상이 확 나타나는 거죠. 그럼 아파요. 아프면 참아요. 그리고 참다가 병원에 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되는 번에 거죠. 뭔가 탁 되는 길 수도 예. 있지만 예. 좀 이렇게 완화 점점 쌓이다가 네. 질환으로 이렇게 네, 발전을 그렇죠. 하는 걸 네. 수도 있겠네요. 질문이 제가 하나 더 보여서 말씀드리면 네. 턱을 크게 벌리면 딱 소리가 나고 벌릴 수가 없어서 고생하다가 오.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이게 위험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턱을 크게 벌리면 딱 소리가 나는 경우가 턱관절 디스크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아, 정말요?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벌릴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고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고생을 얼마 동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고생하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위험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좀 상태가 나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간단하게 좀 잘 조심하고 있으면 좋아지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괜찮아질 건데 사실 그렇게 괜찮아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다 오시는 건 아니고 지금 인생은 40분터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하시는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턱 네. 아픈 것 때문에 고민해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네. 주셨는데요. 네. 교수님 강의가 정말 네.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요거는 좀 딱딱한 그림인데 이게 턱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우리 해부학 교과서에 있는 네네.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턱을 보면 여기가 턱이죠. 여기가 턱이고 여기가 머리죠. 여기 머리입니다. 여기 눈이고 그리고 이쪽은 그 부분을 요 턱의 요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여기 턱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관절이거든요. 네. 그게 여기 관절에는 이건 자세하게 확대한 게 아니니까 다 나오지 않지만 이쪽에 보면 확대돼서 뭐가 있는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턱에는 이러한 근육이 이거 뻘겋게 돼 있는 건 근육이거든요. 여기도 근육이 붙어 있어요. 이 근육은 옆무리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이거는 턱에 붙어 있고 이쪽에 광대뼈인데 광대뼈에 붙어 있는 그런 근육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여기도 근육이 있죠. 요 턱에 붙어서 이것도 광대뼈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턱을 움직이는데 서로 작용을 하고 여기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이 턱 안쪽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오른쪽에 이런 근육이 있고 또 여기에 안쪽에도 근육이 붙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이 있는데 그런 근육들이 저희는 저작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작은 씹는 거거든요. 그런 씹는 근육들을 4개의 큰 저작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쪽에 그런 저작근이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입을 다물고 벌리고 씹고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쪽 오른쪽 그림에서 턱관절을 좀 더 확대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림을 보면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요건 디스크예요. 요건 디스크고 요 디스크가 앞으로 붙어 있고 뒤로 붙어 있고 해서 요 턱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잘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제 옆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옆에 넣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교수님 해부학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제 해부학 사진은 제가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제 사진을 한번 제가 중첩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고 옆머리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약간 예술 사진 같기도 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예술을 잘 모르긴 하는데 사진 이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 옆머리 제가 왜 이제 이 사진을 특별히 드렸냐면 옆머리에도 턱 근육이 붙어 있다. 머리에도 아까 측두하 관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하고도 물론 뇌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머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이상은 이런 그 턱관절 그 자체나 그와 관련된 근육 해부학적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 입이나 턱, 얼굴에 기능적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진화를 모두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턱관절 질환의 진료 양상인데 2015년도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인원이 약 35만 명이 턱관절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41만 명이 턱관절 진료를 했어요. 한 3, 4년 사이에 약 10에서 20%, 15%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요거는 나이별 통계인데 여기 41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네. 5천만이니까
5천만이면 그 중에 40만 명이 진료를 받다는 거예요. 한 분이 한 번만 보진 않고 여러 번 본 것도 있을 테니까 그래도 한 200~300명 중에 한 명은 턱관절 질환 진료를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편하신 분은 더 있고 진료를 보러 오신 분이 그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진료를 보러 오신 겁니다. 한번 나이별로 통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자료, 비교적 최근 자료입니다. 비교적 최근 자료이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인원이 쭈르륵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나이가 19세 미만, 20에서 29세, 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보면은 20대가 보세요. 엄청 많네요. 그렇죠. 턱관절 진료를 진료 보신 분은 20대가 최고로 많습니다. 우리가 관절이 안 좋다.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노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턱관절이 안 좋아서 턱관절도 관절인데 턱관절도 관절인데 관절이 안 좋아서 진료를 보시는 분, 턱관절이 안 좋아서 진료를 보시는 분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네요. 아, 예, 그것도 잘 보셨네. 여기 보시면 제가 밑줄까지 쫙 그어놨잖아요. 네네. 예, 이게 남자가 49,000명인데 여자가 64,000명이에요. 이건 보면 여자가 1.5배 많다는 거예요. 그럼 턱관절이 뭐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그런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자분들이 조금 턱관절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설명되고 있는데 가장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는 턱관절이 턱 근육하고도 관련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턱 근육에 관련이 많으려면 이 우리가 사람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굴이 이제 좀 이렇게 앙담을 약간 힘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네네. 그런 영향을 받는 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조금 우리 센시티브하다고 그러잖아. 네. 큐시디님이 센시티브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센시티브한 그런 분들이 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20대 아주 센시티브한 나이죠. 그래서 그런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르몬 변화랑도 약간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나 20대 때 호르몬 변화들이 턱관절 뼈에 약간의 이상을 변화를 일으키는 일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뼈에 딱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20대 여자 환자분들이 제일 흔하게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보면 20대 여자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오늘 방송이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여기 방송이었네요. 혹시 아프세요? 저는 아프진 않았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마사지를 종종 하긴 해요. 뭔가 입을 앙 다물고 이럴 땐 살짝 아파서. 그러면 위험군입니다. 위험군일까요? 예, 턱관절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군이. 턱 정말요? 근육이 그렇게 앙 다물고 여기서 또 방송하시니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맞아요. 턱을 많이 움직여요. 턱을 많이 움직이면 여기가 금방 피곤해집니다.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아직 괜찮아요. 마사지 하는 거 좋아요. 마사지 좋은데 거기에 따뜻한 찜질까지 더 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위험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릴렉스하고 쉬시고 나는 오늘은 턱 쉬어야지 이런 마음 좀 가지고 좀 생활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들어야겠는데요. 오늘 잘 들으셔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이 70대, 80대에도 분명 턱관절 환자가 있습니다. 물론 80대는 전체 그 환자의 인원이 좀 적어요. 환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수가 적으니까 적은 거지 그 적은 사람 수에 비하면 또 적은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80대가 되면 그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제 턱을 많이 사용하고 턱에 힘을 많이 주고 그러면 턱관절이 좀 생기기가 좀 쉬울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무릎이라든가 또는 엉덩이 관절 이런 데가 많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평생토록 걸어 다니고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오래 쓰니까요. 그렇죠. 많이 사용했잖아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라서 혹시 또 이걸 보시는 분이 계시면 아유 저런 초보자가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는 그런 많이 쓰셔가지고 턱이 나빠지고 이런 그런 게 많이 또 차지합니다. 근데 턱은 20대면 많이 안 썼잖아요. 많이 안 썼잖아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런 거는 요즘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틀니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틀니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점점 임플란트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점점 더 잘 씹으실 치과 치료 기법이 많이 발달하니까 점점 잘 씹으시게 되고 많이 씹으실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턱이 쉽게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가지게 되시는 거죠. 비슷하게 체크님께서 네네. 질문을 주셨어요. 예. 턱 관절 있는 사람은 임플란트나 예. 치과 치료를 어떻게 받냐고요. 이게 정말 어려운 입 문제입니다. 벌리기도 힘든데. 그렇죠. 턱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네네. 치과 치료를 일단 치과 치료를 하려면 입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가 뭐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난이도가 좀씩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입 벌리고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무리가 오니까 안 그래도 안 좋고 아팠던 사람이 더 아파져요. 네. 더 아파지니까 조금 하다가 턱이 아파서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쭤봅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어떤 다른 임플란트 치료라든가 이런 걸 받으시려고 하면은 혹시 턱이 불편하시진 않은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래서 막 평소에 턱이 불편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한 번에 치료하는 그 양을 병원에도 여러 번 오시더라도 짧게 가져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턱에 무리가 가는 그 시간을 병원에서 무리가 가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랑니도 이제 사실 많이 뽑는데 네. 사실 사랑니. 구강암외과에 사랑니 뽑는 거는 이제 늘 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늘 하는 일이라서 늘 뽑는데 사랑니 뽑는 것도 턱에 그냥 쉽게 쑥 뽑아지는 것도 있지만 힘을 좀 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누르게 돼요, 턱을. 누르게 되면 왼쪽을 뽑는데 오른쪽 턱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오른쪽을 뽑는데 왼쪽 턱이 아프다 하시는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이 평소에 턱이 불편하지 않았던 분이지만 턱이 뭔가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심합니다. 살살 힘을 덜 주게 하면서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덜 주고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만약에 그렇게 잠깐 벌리고 있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환자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일단 턱 관절이 안정되도록 일정 기간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환자가 많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통계는 아니고요. 미국 네. 국립보건원 NIH라고 부르는데 여기의 통계에 의하면 턱관절 통증 또는 증상을 가지고 계신 환자가 전 인구의 5%에서 12%까지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그렇죠.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근육과 뼈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질환들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허리 아프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 턱관절 이상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가진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 미국의 굉장히 경우죠. 흔한 질환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긴 하지만 네. 아마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체계적인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서 아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도 많이 늘어났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턱관절 질환의 원인은 사실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약간 딱딱한 말인데 이제는 재미있게 얘기하다 좀 딱딱해서 죄송합니다. 관절 자체에 의한 요인, 턱관절 아까 뼈 말씀드렸잖아요. 이 움직일 때 이렇게 뼈가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만져지는 뼈 자체의 원인, 거기에는 아래턱의 과두라고 불러서 그 머리뼈와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두라고 부르고 머리뼈 부분에 오목하게 패여져 있는 이 아래턱뼈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관절을 만드는 부분을 관절와라고 부르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디스크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과 인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 인대 부분 이런 관절성 요인이 있고 또 관절 외부에 아까 근육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에는 씹는 근육 그리고 건이라고 해서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뼈가 아닌 순수한 인대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근육성 요인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에 여기 보면 심의성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젊은 여자분들은 센시티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겹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어떤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보시면 외상이라는 건 뭐 세게 부딪혀가지고 펑 하고 이런 것만 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다가 뭐 이렇게 아까 질긴 거, 오징어, 뭐 견과, 뭐 이런 거, 아니면 깍두기 같은 것도 단단하죠. 단단합니다. 그것도 그런 거 많이 드시면 계속 턱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크게 보면 외상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외상의 일종이라고 봐서 그런 외상이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손가락도 다르고 무릎, 발가락도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턱관절도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쉽게 턱관절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습관. 아까 우리 여기서 이를 앙 다물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를 꽉 다물고 있다. 뭐 이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밤에 이를 간다. 또는 뭐 턱을 이렇게 한쪽으로 괴고 있다. 그런 분들. 그리고 이가 굉장히 잘 안 맞는 분들. 요거는 이제 교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턱관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영향을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계적 요인이라고 보고 또 이런 아까 심민성 요인이라고 해서 개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다 합쳐져서 하나의 턱관절 질환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관절성 요인에 관련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 내장증, 탈구, 낭염, 뭐 이건 병의 이름이니까 네.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증. 또 근육에 관련된 거는 근염, 근막동통, 근통, 건염.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다 같이 합쳐서 턱관절 질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합쳐서 턱관절 질환을 하면 우리가 또 착각하기 쉬운 게 턱관절 이러면 각각 관절하면 여기 뼈하고 뼈가 만나는 그 부분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딱 이 부분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성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근육과 관련된 턱을 움직이는 근육과 관련된 것도 턱관절 질환이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다 부르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스크랑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제목에 디스크란 말을 넣었는데 우리 디스크란 말은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많은 약간 단어예요. 무서워요. 그리고 허리, 뭐 목. 네. 근데 디스크 있다 그러면 이제 근데 턱 디스크까지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그 중에 사실 디스크랑 직접 관련 있는 거는 이 부분에 보면 내장증이라고 해서 턱관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턱관절 안에 디스크가 들어있거든요. 네. 뼈와 뼈가 만나는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내장증이라서 디스크랑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은 물론 이 내장증이 되겠고요. 물론 다른 것들도 서로 상호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하나의 턱관절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을 이렇게 분류한 것이 이거는 학술적인 분류인데요. DCTMD라고 그래가지고 진단의 기준입니다. Diagnostic Criteria라고 그래가지고 TMD는 아까 턱관절 질환이라고 얘기 드렸죠. 2014년도에 많은 학자분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턱관절의 이상, 씹는 근육의 이상, 두통, 그리고 턱 주변의 구조의 이상 이렇게 나눠서 턱관절의 이상은 이 중에서도 관절의 통증이 있는 경우 그냥 관절의 이상이라고 해서 디스크의 이상이나 디스크가 이상이 없는데도 턱이 움직이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 또는 과다하게 턱이 움직이는 경우 제가 아까 입을 벌리고 안 다물어지는 거 얘기 드렸는데 뭐 꼭 다 그건 아니지만 너무 턱이 잘 움직이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관절 질환 골절은 다 외상인데 턱골절 제가 또 턱골절 진료도 많이 하는데 턱골절 그리고 선천적으로 턱이 발육이 좀 다르게 된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턱관절 이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절 자체의 이상은 요 디스크 이상에 관련된 거 또는 턱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또는 턱이 너무 잘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근육에 대한 거는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들이 있고 여기서 보면 좀 특징적인 게 두통이 있습니다. 턱관절 질환의 분류에 왜 두통이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렇죠.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통은 너무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과 뭐 정신건강의학과 또 가정의학과 내과 수많은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고 계시고 치과 의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아까 있습니다. 근육이 머리로도 쭉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옆머리에 이게 턱 근육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턱 입을 움직이는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다 보니까 두통이 생겼는데 여기가 아파요. 이게 씹을 때 이상하다 두통인가 했는데 실제로는 턱관절 두통이기는 질환. 하지만 턱의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계적 분류를 해놨고요. 그럼 저희 턱관절 디스크 질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질문이 좀 많이 쌓여서요. 좀 좀 다뤄보고 가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쫑쫑님께서 네. 하품할 때마다 턱에 쥐가 난다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걸까요? 선생님? 제가 정확한 이제 만져봐야 되긴 하는데 쥐가 난다는 거는 오. 입을 크게 벌리면 턱의 근육이 우리 실제로 다리나 팔다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짜르르하고. 안 움직인다는 뜻인지 네. 단지 그냥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뜻인지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입을 크게 벌리면 근육이 확 긴장하면서 이게 약간 뻣뻣해지고 잘 안 움직이는 느낌이 실제로 쥐났으면 정말 안 움직이고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 잘 없어요. 저희 쫑쫑님이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면 어떡하나요? 그런 건 당장 병원에 오셔야죠. 알겠습니다. 딱 걸렸는데 하고서 안 움직여요? 그럼 병원에 그럼 오셔야죠. 응급실 가야 되는 건가요? 밤에는 응급실 오셔야 되는데 낮에는 그냥 네네. 외래로 찾아오시면 되죠. 그럼 그렇습니다. 찌릿찌릿한 경우 그냥 찌릿찌릿한 경우는 대개 턱 근육의 어딘가 연결된 부분에 과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그게 어느 한계를 넘어가서 네. 입을 벌릴 때마다 거기에 계속 자극이 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찌릿찌릿하다는 게 아프다는 뜻도 되고 이게 저리다는 뜻도 되고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없애주도록 수많은 여러 가지 치료법 또는 자가치료법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얘기를 드릴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치료법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되시고요. 네. 러브미스님께서 30대 후반 여자이신데 네. 입은 잘 벌어지는데 네. 하품을 하거나 입을 크게 네.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나시나요? 네. 병원을 가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데 네. 치과 치료 비용도 솔직히 많이 드는데 턱관절 치료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올까 또 겁이 나서 못 가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입을 크게 벌렸을 때 딱딱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 그 딱딱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들릴 정도로 제가 입을 벌렸는데 우리 병을 딱딱 때 뻥 하고 소리 나잖아요. 병따개로 이렇게 콜라를 따면은 병에 들어있는 콜라를 그런 식으로 소리 나는 딱딱 소리가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자기 귀에 나만 들릴 인식할 수 정도로 있는?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살짝 자세히 들으면 들릴까 이런 정도의 소리는 다른 증상이 없으면 대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비용이 많이 들까 봐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게 그래서 치과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번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상의해 보시고 일단 진료 받는 거는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슬이님께서 딸이 턱 때문에 고생하는데 고칠 수 있는지요? 병원에 가시긴 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턱 때문에 고생하시는 점이 아마 아프거나 잘 안 벌어지거나 뭐 삐뚤어 벌어지거나 소리가 계속 많이 나거나 좀 귀에 거슬릴 정도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만 가는 데라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셔서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뾰족한 수가 없네요라고 얘기하면은 턱에 대한 고생이 낫지 않고 있다는 그쵸. 뜻인데 치료가 안 되고 있다. 사실 아까 이게 만성 요통, 허리 통증이 이어서 턱관절이 이렇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잘 안 낫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기는 그래요? 해요. 아까 그래서 그 원인 중에 뭐 생긴 거나 원래 이제 그런 소인을 가지고 계신 네. 해박적인 소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미 오래돼가지고 통증이 만성화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프게 되면 이게 그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 뭐 약을 쓰든 뭐 주사를 맞든 아니면 또는 어떤 장치를 사용하든 그렇게 해서 안 아프게 만드는 그런 기간을 갖추지 않으면 통증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증이 아닌데 고생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경우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는 내가 아픈 게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 머리에서는 이게 원래 아픈 거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좀 나는데 그렇게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치료를 잘 해도 잘 낫지를 않아요. 잘 낫지를 않고 계속 아픈 거죠. 아파서 치료를 받아서 안 아파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계속 아픈 게 어느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그런 말들을 부르는 용어들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아픈 게 고질병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신 건지 아니면 그런 상태가 아닌 건지는 한번 지금 한 병원을 아마 계속 다니시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도 잘 치료를 해 주시겠지만 조금씩 이게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선생님들도 또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거라고 완전히 뭐 이제는 우리 환자분은 더 이상 치료 안 되는 병입니다라고 그렇게 최종 판단을 받으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한번 다른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상태가 어떤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슬이님 따님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규랑킴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한쪽 턱만 자주 빠지신대요. 이거 치료 방법도 혹시 조금 이따가 다루나요? 그렇게 따로 다르진 않는데 턱이 빠졌다면 한쪽 턱만 빠졌는데
치료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예. 살짝만. 완전히 한쪽 턱이 완전히 빠지잖아요. 안 네네. 들어가요. 아, 정말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양쪽 턱이 같이 하고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한쪽 턱만 빠져도 증상이 입이 잘 안 다물어지거나 이런 식이 생기거든요. 턱이 그렇게 빠지면 네. 다시 원래대로 잘 안 들어갑니다.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기 전엔 잘 안 들어가고 네. 혹시 몇 번 그렇게 집어넣게 어떻게 우연이라도 집어넣게 돼서 그렇게 했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그때는 그냥 습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힘줘도 툭 빠지고 다시 들어가고 툭 빠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게 아니고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한쪽 턱만 자꾸 빠지는데 라고 음식 먹을 때마다 그런다 보니까 한쪽이 네. 약간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덜그럭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아. 예, 그러면 그쪽 턱이 많이 움직이는 거가 될 수 있고 네네. 한번 이걸 봐야 됩니다. 그쪽 턱이 정말 많이 움직이는 것인지 또는 반대쪽 턱이 잘 안 움직여서 그쪽 턱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네. 계속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를 판단해서 그런 걸 맞춰서 치료해야 되고 한쪽 턱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좀 덜 움직이게 하는 몇 가지 치료법들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치료법들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치료법은 뒤에 나오나요? 교수님? 예,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말로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뭐 제일 간단하게 알려져 있는 방법은 네. 뭐 이따 장치 치료가 나오는데 장치를 씀으로써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턱이 항상 안정되어 있는 위치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정시켜주는 방법이 아주 기본 치료법이 되고요. 장치 치료법이요? 예, 이제 네. 스플린트라고 하는데 네. 아시는 여기 이제 질문 올리시는 분들 이미 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생을 관심이 있었던 하고 분들이라고 계시니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치 치료법도 하나의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턱 관절에 주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라는 방법이 있는데 뭐 주사라고 하면 일단 관절에 주사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관절에 주사를 해서 약간 턱이 조금 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치료들도 약간 있어요. 보톡스 그래서 같은 건가요? 보톡스를 턱 관절에 직접 하지는 않고요. 네. 턱 근육에는 보톡스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턱 관절에다가 직접 보톡스를 하는 경우는 잘 적고 네. 보톡스는 주로 근육에다 하게 되는데 근육에다 하면 턱 근육이 이제 세게 움직이는 걸 방해해 주는데 주로 이것도 다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요? 턱 보톡스를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바깥에 보이는 데다 하게 돼. 네. 보이는데 여기 아까 근육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하게 되면 그 근육들이 힘이 좀 줄어듭니다. 아. 그러면 그 아까 보여드린 옆에 보이는 근육들은 입을 다무는 근육이에요. 주로 입을 벌리는 근육이 있고 다무는 근육이 있는데 벌리는 근육은 턱 안쪽에 있어요. 아까 보여드리는데 잘 없어서 해박 그림에 잠깐 나왔었는데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못했고 안쪽에 있고 여기 있는 주로 벌리는 근육이거든요. 턱 안쪽에는 보톡스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해야 되고 턱 바깥쪽에 있는 데다 보톡스를 하는 거는 그 바깥쪽에 씹어지는 근육들의 힘을 줄이게 되고요. 그렇게 줄이게 되면 그 줄인 보톡스에 의해서 강하게 씹는 힘이 줄어들고 뭐 턱이 좀 약간 갸름해지는 효과도 있고 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완화시키게 되고요. 안쪽에서 턱을 벌리는 근육과 서로 사실 밸런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의 근육의 긴장을 줄여주면 반대쪽에 있는 근육의 긴장이 늘어나는 분들도 있지만 같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톡스가 다 치료는 아닌데 얘기를 하셔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턱관절 디스크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턱관절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턱이 아파요, 입을 벌리질 않아요, 턱에서 소리가 나요. 질문에 다 있었던 증상이. 예, 그래요. 입을 벌릴 때 턱을 한쪽으로 틀어야 벌어져요. 네. 전에는 턱에서 소리가 났는데 아프진 않았고 지금은 소리도 안 나는데 아프기만 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입을 벌리면 턱이 삐뚤어져서 벌어져요. 입을 다물면 이가 잘 안 맞아져요. 입을 움직이면 귀가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귀에는 이상이 없대요. 네. 예,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병원에 많이 오시게 됩니다. 많이 오시게 되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증상이 과연 턱관절 디스크 질환인가? 제가 턱관절 디스크 질환이라는 큰 제목을 넣어놓고 자주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OX 퀴즈로 해야 되는데 일단 재밌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시간상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OX 퀴즈를 하려면 사실 기프티콘 같은 것도 사실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OX를 착착착 이렇게 좋은 해주시는데 아이디어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말씀드리자면 턱관절 디스크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은 물론 여기 나온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턱관절 디스크 질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턱관절 디스크 질환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확인해 보시려면 사실 병원에 와 보셔야죠. 네. 그리고 병원에 와서 한번 진찰을 받고 이게 디스크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요게 턱관절 디스크 증상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진단이죠. 예, 턱관절 디스크가 의심되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저희가 진단을 내리려면 검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임상적인 검사라고 해서 환자분을 직접 저희가 살펴보고 만져보고 환자분 턱을 움직이는 걸 보고 이런 걸 하는 것들을 이제 임상적인 검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개구량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입이 벌어지는 네. 양입니다. 입이 벌어지는 양이 자기 보통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기준으로 세 손가락이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딱 정상, 딱 들어가잖아요. 적당하게 자기 손가락으로 네. 들어가면 이건 이렇게 잘 들어가면 입 잘 벌어지는 거예요. 오. 예, 쌈 싸 먹을 수 있어요. 네. 쌈 싸 먹을 수 있고 잘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입 벌리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벌리실 필요 전혀 없어요. 크게 더 벌리실 필요 세 없고 손가락 정도만. 본인 손가락 3개가 들어가면 잘 벌어지는 겁니다. 네. 잘 벌어지는 거고 원래는 몇 미리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자를 대면서 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이제 병원에 오셔야 하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 2개가 들어간다. 근데 3개는 안 들어간다. 네. 그러면 조금 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의심해 볼 수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좀 심한 경우인데 이거는 하나만 들어간다. 2개도 안 들어가고. 네. 이건 빨리 병원 와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벌리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손가락이.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들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저는 집에서 잘 한번 해보실 멀어져요. 것 같은데 아마 저는 3개. 저는 그럴 2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개는 안 돼요. 2개는 안 네네. 되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2개 벌어지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숟가락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숟가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잘 먹고 살려면 3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어떤 치료를 목표로 삼을 때 턱관절 환자도 그렇고 아까 이제 제가 턱 골절이나 턱을 다친 분들도 많이 본다고 그랬는데 턱을 다쳐서 턱 골절돼서 잘 안 움직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을 치료할 때 목표로 삼는 게 일단 1차로는 2개가 들어가도록 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정도로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더 좋게 하려면 3개가 들어가도록 해야 우리 환자분이 이제는 완전히 다 재활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댓글에 4개도 나왔는데 4개까지 4개요? 없는 거죠? 저는 손가락 4개 겁나서 못 넣을 것 같아요. 턱 망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니면 손가락이 굉장히 작은 분일 수도 있는데 네네.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을 턱을 합니다. 위해서는 안 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엑스레이, CT, 골스캔, MRI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검사들은 이 왼쪽의 임상적 검사들은 디스크의 위치라든가 디스크의 형태, 디스크의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이게 물론 디스크를 보려면 눈으로 속에 들여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투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보고 이분이 디스크가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해서 이분은 이런 검사를 더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뭘 보려면 모든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그냥 가장 자세하고요. 정확합니다. 네. 가장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턱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여긴 입을 벌리고 해부한 것이지만 입을 벌리고 있는 뼈이고 여긴 입을 다른 암담을 좀 많이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디스크거든요. 이 부분이 디스크고 여기가 디스크입니다. 자 보시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벌렸어요. 그럼 디스크가 따라서 이렇게 따라 나와요. 여기가 관절 뼈인데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좀 잘라낸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이 다 나타나진 않는데 약간 여기가 오목하거든요. 오목한데 쏙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따라서 나오면 여기 약간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요 그림의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인데 디스크가 따라 나옵니다. 디스크가 따라 나오면서 움직이게 되고 요게 디스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 턱이 움직이면 여기 보면 디스크 보이시나요? 요거? 네네. 그래서 요게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림이 모든 걸 다 표현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그래도 쉽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오시면 우리 치과에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은 요 엑스레이는 위에 있는 엑스레이는 저희가 파노라마라고 그래가지고 파노라마는 원래 쭉 펼친 그림을 말하는 네네. 거잖아요.
턱 전체를 쭉 펼쳐서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턱 전체를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는지, 턱 전체가 어떻게 어떤 병이 신기하네요. 있는지 다 살펴볼 수 있고, 우리 피디님도 아마 치과 가서 찍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마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자세히 막 보시는 것 같아도 집에 가시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그렇게 되는 것 충치가 같아요. 어딨나 이 정도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절이거든요. 근데 관절인데 요거는 이제 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앞니에 보통 뭘 물고 찍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형태만 파악할 수 있어요. 형태는 파악해서 이 아래 턱뼈의 모양이 어떤지, 요 부분에 이 머리뼈에 그 뼈가 관절이 들어가는 곳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요 엑스레이 기계를 이용해서 조금 더 턱관절의 움직임을, 요건 입을 다물었을 때, 요건 입을 양쪽 가장자리 입을 벌렸을 때, 이쪽이 왼쪽, 이게 오른쪽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촬영한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엑스레이를 보면서 턱이 어떻게,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디스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 엑스레이는 디스크가 안 보입니다. 엑스레이는 디스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는 사실 MRI를 찍어야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디스크를 볼 수 없지만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형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이 입을 못 벌리시는데 관절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뼈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런 거랑 서로 조합을 해서 이게 디스크의 이상으로 안 움직이는 건지 다른 것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과 엑스레이의 형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추측하기 때문에 반드시 엑스레이 검사는 필요하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 요건 이제 같은 엑스레이인데 화질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가 기계가 두 대가 있었어서 그런데 이건 약간 화질이 떨어지지만 요 부분이 관절이고 요 부분 관절 보이는데 아래 게 훨씬 더 또렷하죠? 네. 또렷한 요게 약간 구우 모델로 찍은 거라서 제가 그런데 여기도 잘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관절이 이렇게 있는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양쪽 관절이 움직이는 정도가 좀 달라요. 여기는 양쪽이 비슷하게 이만큼 움직여 나왔는데 여기는 이만큼 움직여 나왔는데 얘는 조금 덜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이 덜 움직이는구나. 실제로 환자분이 근데 입을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거랑 맞는지 맞춰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어떤지 상태를 다시 한번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질문이 지금 스카이스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악관절 장애라서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몇 번 진행했는데 완치가 안 돼서 고생하시고 계신데요. 근데 이게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지 질문을 좀 주셨네요. 완치가 안 된다고 판정을 받으셨다면 안 된다고 판정을 아마 그냥 거기서 해주셨는 모양인데 완치가 안 된다면 그거는 아마 만성 통증으로 아마 진행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증이 없는데 악관절이 있고 그게 완치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글쎄요, 입이 잘 안 벌어지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한번 너무 오랫동안 놓아두게 되면 유착되거나 들러붙어 버려가지고 그냥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때때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올리신 분이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완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많이 아픈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요통이 이제 계속 약을 드시는 분들이 사실 있는 것처럼 턱관절도 간혹 그런 분들이 생기기는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리신 분이 그게 아니기를 저는 바라지만 그런 것일 가능성도 아마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계속 몇 번 더 엑스레이 좀 지루하긴 하지만 엑스레이 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턱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턱 모양이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아까 앞에 사진들에서는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었는데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뭔가 요런 데가 이렇게 매끈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거칠거칠해요.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사실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었는데 이제 이게 오른쪽이 이게 왼쪽이거든요. CT를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찍어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잘 보이는 방향이 됩니다. 관상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턱관절을 보시면 여기가 울퉁불퉁해요.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울퉁불퉁해 뼈가 많이 달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관절염. 여기가 여기 매끈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데 보면 매끈하잖아요. 이런 데 옆에 보면 근데 이게 울퉁불퉁해요. 이거는 관절염 같은 게 생긴 거라고, 관절염 생긴 뼈가 높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왼쪽은 또 정상이냐? 왼쪽도 정상은 아니에요. 왼쪽은
요 틈이 너무 좁아요. 아, 예, 틈이. 그러네요. 예, 틈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틈이 좁으면 이거는 거기에 디스크가 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디스크가 제 기능을 못하고 빠져나가 있거나 뭔가 좁아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CT를 촬영하는 것이 반드시는 아니지만 기본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다고 보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고 여기도 보시면 좀 이상해 보이죠. 여기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여기 이상해 보이는데 네. 어쨌든 그쵸. 이건 걸린 거거든요. 제가 그게 보이면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건 약간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약간 약간 여기 요런 흔적은 네. 있지만 네네.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뭔가 네. 거칠거칠해 보이잖아요. 네. 거칠거칠해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에 뭔가 염증 반응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뼈 모양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골스캔 검사라는 거예요. 골스캔 검사라는 건데 이게 이제 또렷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요런 데 보면은 까맣게 이제 칠해져 있는 것 같이 요런데 여기 관절이 있는 자리인데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인데 세게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뭔가 활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활성 반응이 나타나는 이제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면 이쪽 관절에 계속해서 뼈에 변화를 일으키는 뭔가 병이 있거나 또는 이 관절에 무리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밀한 검사들을 더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네. 벌써 저희 시간이 45분이나 흘렀네요. 네, 그래 그러면 강의 부분을 예. 이제 교수님께서 꼭 해주셔야 되시는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한 5분이면 되나요? 5분만 하면? 5분이면 짧죠. 네. 왜냐면 좀 질문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MRI는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MRI 이렇게 움직이는 MRI인데 이렇게 턱을 움직이면 여기 디스크가 여기 보이거든요. 이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디스크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디스크 질환이 있는 경우고요. 사실 디스크 보려면 MRI가 제일 정확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건 제자리로 딱 벌리면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디스크가 이게 다물면 빠졌다가 벌리면 제자리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디스크가 있는 거지만 조금 덜한 거고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좀 심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MRI 찍으니까 훨씬 정확하네요. MRI는 정확한데 좀 비용이 좀 있어서 네네. 저희가 무조건 MRI 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고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MRI가 머리나 이런 데 병이 있는 분들은 보험이 되는데 단순 관절 질환이라고 아무리 증상이 심하더라도 관절 질환에 다 보험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턱관절에도 보험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더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좋게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료, 약물 치료, 턱관절 물리 치료, 행동 스스로 조심하는 거, 그다음에 턱을 만져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턱관절 스프린트, 턱관절관 세척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치료의 방법에는 많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약을 좀 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물리치료가 있고요. 이것도 저예요. 그래서 정말요? 일부러 저를 내보냈습니다. 왜냐면 다른 환자분들을 보내면 처방관과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궁금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턱에다가 입에다가 이렇게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턱이 어딘가 안 움직이는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네. 손으로 직접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절 가동 조작, 원래 이제 엄밀하게 수조작에 수라는 건 손이거든요. 손으로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겠고. 그리고 턱관절 스프린트는 여기 질문 올리신 분들 중에도 스프린트 뭐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치료라서 그런데 저도 스프린트를 합니다. 근데 모든 환자를 스프린트를 하는 건 아니고 모든 환자분들이 스프린트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되는데 스프린트가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용이 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치료법으로 가능하면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법으로 치료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분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가능하면 턱관절 스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스프린트도 종류가 있는데 전방 위치 스프린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입을 다물고 찍은 건 아닌데 이게 입안에다가 넣어서 아직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턱 같은 걸 쌓아가지고 턱을 움직일 때 턱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여 가도록 이 스프린트를 끼고 입을 딱 다물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턱관절 디스크라든가 증상들을 변화시키는 건데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서 반드시 병원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주 못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안정 스플린트라는 건 이렇게 편한 이분은 교정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보정 장치라는 걸 끼고 계시는 분인데 뭐 그렇더라도 이렇게 안정 장치라고 해서 턱이 안정된 위치에 있도록 살짝 유도해주는, 살짝만 유도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주로 야간에 잠잘 때 또는 취침 전부터 그렇게 끼움으로써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이 턱관절 증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겠고 그런데 이런 스프린트를 하다 보면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우리 치과에 가서 하시면 치과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이제 다 조심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런 거 조심하면서 하니까 예, 이렇게 이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턱의 위치가 살살 바뀌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치료는 되고 있지만 턱의 위치는 나쁜 과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입이 벌어지는 거죠. 원치 않게 끝까지 안 다물어지고 예, 이렇게 되면 요걸 또 치료받는 게 복잡하게 하거나 또는 간단하게 하거나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지 또는 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는지를 반드시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고 요거는 거의 끝날 무렵의 치료인데 이 방법인데 턱관절강 세척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턱관절 디스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턱관절강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좁잖아요. 네. 아래쪽, 위쪽이 있는데 위쪽이 조금 더 넓어요. 조금 더 넓은데 이 관절강에다가 주사를 찔러가지고 세척을 하는 겁니다. 세척을 하는 거라서 이 그림을 좀 크게 확대해서 그린 거거든요. 오, 애니메이션까지. 뭐 이건 심플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보면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다 주사침을 하나 또는 두 개를 찔러가지고 여기를 세척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얘기하면 여기 아까 글씨 나왔는데 오랫동안 아팠던 분들은 염증 물질이 여기 쌓여있거든요. 그러면 아파요. 그래서 여기 염증 물질을 빼주거나 여기에다 물을 많이 뿌려주고 이쪽을 자꾸 세게 해주면 여기에 약간 꾸덕꾸덕해진 부분들이 오랫동안 입을 잘 못 움직이신 분들은 생기는데 네. 그런 분들을 약간 윤활하는 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꾸덕꾸덕한 게 심하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입이 딱 벌리려고 하면 여기가 딱 걸려서 안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로 세게 물을 쏴줌으로써 세척하면서 쏴줌으로써 이 부분 붙어 있는 거를 조금 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이 좀 움직이게 되고 예, 통증도 차차차차 좋아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턱관절 세척술이라고 그러고 사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늘을 원래는 좀 이걸 보시면 귀 앞에다가 찔러가지고 조금 환자분들이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 네. 무서워서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안 보여드리고 하는데 네. 무서운 건 아니고요. 여기다 부분 마취 살짝 하고 이렇게 바늘 두 개를 찔러서 예, 세척을 해내는 거죠. 예전 방식은 수액을 달아가지고 네. 한 2, 30분 동안 천천히 세척을 하는 건데 그거는 고전적인 방식이고 그게 아주 오래전에 나온 방식인데 힘들죠. 20분, 30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려면.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입이 안 벌어지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찔러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잖아요. 예, 안 벌어져요. 여긴 잘 벌어지죠. 예, 조금 전에 안 벌어지는 거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안 벌어지는 거를 벌리게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다 주사를 해가지고 여기 주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오른쪽 모습을 보여드리는 분이고 이거는 왼쪽을 보여드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제가 환자분의 초상권 때문에 이게 다 싹 가려가지고 조금 그런데 네네. 여기 바늘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가지고 물을 막 뿌리면서 안에 세척하고 이렇게 떼내는 예, 그런 과정을 하게 되고 요거는 하나만 가지고 조금 더 심플하게 예,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환자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턱관절 디스크 질환으로 인해서 예, 턱이 잘 안 움직이면서 예, 조금 걸려 있고 예, 그다음에 약간의 유착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게 살짝 의심되는 이런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치료 방법이고 국소 마취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는 부분 마취하는 거 네. 우리 치과에 가면 그 치료 받으실 때 마취하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예, 입이 잘 안 벌어진다고 다 턱관절 질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안 벌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염증이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균이 들어가가지고 염증이 관절에 그래서 안 벌어지는 분도 있거든요. 여기서 요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안 벌어져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턱관절 질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주변에 염증, 균에 의한 염증이 생긴 경우 이를 뽑았는데 입이 안 벌어진다? 여기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는 잘 뽑으셨는데 가끔 생깁니다. 입안에 균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균이 입 뽑은 대로 구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예, 약 먹어도 안 낫고 이게 확대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입 안 벌어진다고 다 턱관절 질환은 아니고 또 턱관절이 이상했다고 오시는 분 중에 여기가 자꾸 튀어나온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뼈가 튀어나오는 턱이 움직이면서 뼈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생겨서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프거나 안 벌어지거나. 그래서 그거는 턱관절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턱에 증상이 있어서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턱에 증상이 있으면 저희 구강암외과 오시면 그것까지 다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진단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치료를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네. 강의를 예. 너무 빨리 해주신 거 너무 예, 저 아쉽네요. 시간이 이제 좀 더 네. 있었으면 해드렸을 텐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말 시간이 잘 준비해 주셨는데. 예, 잘 저희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맞아요. 너무 네. 이해도 쏙쏙 됐고요. 네. 그리고 필요한 얘기들도 다 네. 해주셔서요. 네. 질문이 지금 네. 벌써 55분이긴 네, 한데요. 질문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네, 네. 몇 개를 좀 다뤄보면 좋을 그러시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고요. 예. 좀 필요한 질문들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오른쪽 화면에 있는 거 보면 네, 오른쪽에 있는 화면 보시면 되고요. PD님 조금씩 쭉 예, 해주세요. 볼까요? 예. 네. 턱에
신경 치료로 인해서 네. 6개월이면 끝날 치료 1년이나 하면서 평생 없던 턱관절 이상이 생기면서 원면 쪽에 통증이 생기더군요라고 네. 하셨는데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치료를 이제 사실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입을 뭐 계속 벌리고. 예, 오래 벌리고 계시니까 턱에 아무래도 근데 네. 신경치료가 저는 신경치료를 잘 하는 과목은 아닌데 네. 신경치료가 사실 잘 안 낫고 오래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사실 생깁니다. 그러면 턱관절 통증이 생기는데 생길 대부분은 안 수 있다. 생기셔요. 안 생기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생기면 사실 턱관절 진료를 하시는 이제 신경치료를 하시는 선생님이 턱관절을 보시는 선생님이라면 같이 진료를 좀 받으시고 그게 아니고 그 턱관절 진료 쪽을 많이 안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니 치과에도 이제 분야가 아까 있다고 네. 얘기했는데 예,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턱관절 진료 좀 하시는 선생님한테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구강내과에서 근막 통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미숙님께서요. 근막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근육이 있으면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인은 사실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을 많이 움직이는데 계속 어떤 근육에 자극이 오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주변에 통증이 유발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치료법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치료법이랑 비슷한데 네. 아마 그 진료 받으시던 병원에서 쉽게 낫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근막 통증으로 발전했다는 거는 약간 만성화되어 가고 있는 통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혹시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턱관절 질환에 있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픈데 억지로 참고 무조건 벌리라는 건 아니고 네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약간은 만큼. 아프지만 살짝 벌리는 정도를 우리 그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정도까지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 그 다른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지만 온찜질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따뜻하게 자꾸 해주세요. 따뜻하게 턱 전체를 따뜻하게. 왼쪽이 아프다고 해서 왼쪽만 하지 마시고 양쪽을 같이 같이. 따뜻하게 하면서 하면 네. 기본적으로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 반응이 있으면 염증 반응을 빠르게 이게 몸이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따뜻하게 하실 때 사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따뜻하게 너무 오래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상, 좋겠지 하고요. 네, 화상 입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것만 화상 입는 게 네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따뜻한 것도 너무 오래되고 있으면 화상 입습니다. 피부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서 적당히 따뜻해지면 좀 잠시 또 떼고 있다가 하시고 자주 하시는 건 좋아요. 조금씩 자주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좀 하시면 특히 요즘에 추워가지고 이렇게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워지면 근육들이 많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팽팽해져요. 원래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더 팽팽해져요. 그럼 아파요. 조금 아픈 분들은 더 아프고 별로 안 아플 분들도 아파지고 그래서 겨울에 턱관절 환자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 아픈 분들이죠 주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질문이 많은데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입을 네네. 붙이지 마. 이건 뭐냐면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입을 움직이지 말라고까지 하셨다는 거는 약간은 네. 좀 이렇게 환자분한테 좀 강하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아, 네. 혀를 입천장 쪽으로 살짝 붙이면 혀를 이제 입천장이 이제 넓잖아요. 네. 앞니 쪽에 입천장 보면 약간 올록볼록한 부분들이 있어요. 앞니 안쪽에 딱딱하고요. 네. 단단하면서 거기에다 혀를 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가 딱 다물어지는 현상이 안 생기고 꽉 물고 있지 않게 돼요. 사람이. 그러네요.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아. 사람이 원래 이는 씹어야 되지만 네네. 아무것도 안 할 때에는 이가 서로 닿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만히 쉬고 있는데 이를 딱 물고 있다? 그럼 내가 안 다물고 있을 그러면 수 있다. 나는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근육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앞니 안쪽에다 혀를 살짝 대고 있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가치료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이 되면 그때도 스플린트를 해야 하나요? 턱관절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인이 돼서 만약에 치아가 많이 안 좋아지시고 잘 못 네. 씻게 되면 많이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조금 턱관절이 좋아지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많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셔서 계속 잘 씹으실 수 있는 턱이라면 그러면 노인이 되셔서도 턱관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아까 틀니를 했을 때 이제 스플린트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틀니 위에다 스플린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틀니는 잘 때 빼놓고 있는 거거든요. 잇몸이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턱관절 환자에서 틀니 위에 스플린트를 끼고 잠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틀니 형태로 스플린트를 만들어서
밤에만 그걸 끼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틀니랑 또 그걸 더 쓰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한데 그러네요. 예, 그런 그래도 것들을 할 수 방법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럼 하나만 더 받아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피디님이 제일 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교수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예, 그래서 하나만 골라서 예, 답변해 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래박님이 한 걸 할까요? 네. 17세 때 부종교합 교정을 했는데 지금 25세 딸이 하품할 때 가끔 딱딱 소리가 납니다. 교정으로 인하여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건데 네네. 아프지는 않다고 하셨고 부종교합 치료를 하면 부종교합 치료를 해서 턱관절을 완치시키거나 턱관절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종교합이 있는데 턱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부종교합을 잘 치료하면 부종교합이라는 건 이가 잘 맞지 않거나 네네. 치아가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걸 말하는데 그걸 잘 치료하면 턱이 안 좋았던 분들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냥 부종교합이 있었지만 턱관절이 없었던 분이 교정을 다 해서 잘 치아가 맞았는데 턱관절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은 교정을 했기 때문에 턱관절이 생긴 것이 아니고 99%는 그렇습니다. 교정을 했기 때문에 턱관절이 생긴 건 아니고 대부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턱관절이 생긴 거고요. 그거는 따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턱관절 치료를 하셔야 되고 다만 지금 여기 이제 질문 올리신 분처럼 17세 때 교정을 했는데 25세 딸이 하품할 때 가끔 딱딱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거는 아프진 않아요. 증상이 심한 건 아니에요. 25세 딸이 하품을 한다는 건 크게 벌린 거거든요. 네. 손가락 4개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품하면. 그래서 그렇게 벌리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벌리진 상태에서 가끔 딱딱 소리가 난다. 가끔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끔이 뭐 하루에 한두 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10번 벌릴 때 한 번씩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끔 딱딱 소리가 난다면 그렇게 증상이 심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걱정은 되실 거니까 한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한번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찰 한번 받아보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본인께서 특별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제일 궁금한 질문일 것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턱관절 치료는 어느 네. 병원에 가야 하나요, 교수님? 턱관절 치료는 치과 그냥 가면 되나요? 치과 오시면 됩니다. 치과 오시면 되는데 치과에서 턱관절 치료를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네. 또 많이 워낙에 이제 환자분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른 진료를 많이 하시면 턱관절 치료는 또 조금 덜 하시는 분이 네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문의하셔서 턱관절 치료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하신다고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턱관절 치료하시면 되고 뭐 잘 낫지 않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상급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댓글에서도 오늘 너무 유익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저도. 정말요?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네. 다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네. 그럼 아쉽지만 저희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